지난 9월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 개장했습니다. 축구장 70개 규모라는 이 거대한 쇼핑몰이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호재가 되고 있을까요? 그런데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황, 쇼핑몰 주변은 교통체증과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일대 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이 초대형 쇼핑몰의 득과 실을 쌍심지가 짚어봅니다. 대형 쇼핑몰이 몰고 오는 교통정체와 주차 전쟁은 이미 우리 사회가 여러 차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하남시는 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스튜디오에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애초에 쇼핑몰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 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남 스타필드는 이미 3년 전에 계획돼 있고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에 준비가 부족해서 주변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개장을 하다 보니까 예견된 그런 교통 대란이 왔는데요. 이 원래 교통 영향 평가라는 것이 기존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교통량을 예측하거나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사전에 해소하고 네. 문제점을 발견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이제 교통 영향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 교통 영향 평가에서 완공까지는 대개 짧게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 4,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교통 흐름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이 변화의 흐름을 미처 쫓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통 영향 평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죠. 9월 초 개장 이후에 추석 연휴도 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개천절 연휴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준비됐던 주차장에 많게는 3배 이상의 차량들이 찾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서인지 처음처럼 그렇게 교통 대란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면 지금도 네. 교통 정체가 심각하긴 한데요. 물론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말에는 여전히 이 교통정체 그리고 주차 대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후에 과연 하남시나 경찰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을까요? 하남 스타필드가 개장하기 며칠 전에 교통 흐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좌회전 하던 곳을 차단을 했고 네. 또 중공나지 않는 도로를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임시 개통을 하고 이런 이제 네. 교통 교통 흐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교통 흐름의 변화를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직접 내비게이션을 찍고 시내를 돌아봤는데요. 기존의 좌회전이 차단됐던 데에서 좌회전을 하도록 내비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고 또 임시 개통한 도로에서는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 도로를 안내하지 않고 우회 도로를 안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집행부에 즉각 조치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발빠른 대처를 해서 그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 도로나 교통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교통 대책에는 일단 대중교통망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도로의 절대수, 그러니까 도로의 폭이 넓어진다든가 도로가 좀 달라지는 우회 도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대중교통부터 짚어보죠. 일단은 다수의 쇼핑객들이 서울 시민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네. 서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망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사업은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하남시 이 사업의 주체인 LH 이게 5개 기관이 이제 일정 부분의 비율로 각출을 해서 분담금을 내서 이제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남시와 그리고 하남 시민들 그리고 하남시의 정치인들이 여야 정파를 초월해서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6대 하남시 의회 의장을 역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그 고민들이 없었을까요? 당시에는 미사강변도시 그러니까 2009년도 미사강변도시 계획인구 10만 도시가 발표가 됐고요. 예. 그리고 스타필드 하남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러한 사업들은 인구가 증가되는 사업이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반영들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러한 하남시 장기적인 교통 정책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잘 조율을 해서 빨리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를 해보는데요. 또 하나의 갈등 요인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역 상권과의 마찰인데요. 당연히 고려됐어야 할 지역 상권, 상인들에 대한 배려는 어떨까요? 교통난 문제에 이어서 이제 상권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전통시장, 알려진 곳이 이제 덕풍시장, 신장시장 이렇게 두 곳이 있는 걸로 네,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이 두 군데 전통시장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꽤 유명한 전통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하남 스타필드가 개장이 되면서 이 전통시장의 매출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고 상인들이 지금 아우성인데요. 네. 비단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로드샵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씀이 이제 대부분 사람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손님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동네 식당마저도 사실은 영업이 되지 않아서 영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신 분들도 꽤 여러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듣고 눈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본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의 아울렛이나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때는 지역 상권과의 마찰을 고려해서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하남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 됐든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 제대로 된 진정한 상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남 스타필드도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과 또 로드샵 또 단체 몇몇 단체들하고 이미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조항에 비밀 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비밀을 누설하는 데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뭐 아무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진정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필드 하남에서 전통시장 및 로드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매출을 띄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으로 쓴다. 오늘의 상품권을 지원한다든지 네. 이런 실제적인 상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쇼핑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고용인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혹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게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하남 스타필드가 하기로 결정이 난 이후에 지금 고용 창출이 7,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남 시민이 취업을 한 것이 1,235명입니다. 이 1,235명 중에서 사무직이나 아니면 전문직이나 네.
고급 인력이 취업을 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고요. 네. 이 대부분이 판매직, 서빙, 청소, 경비, 주차 이런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대형 쇼핑몰의 그런 홍보와는 달리 고용 효과나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은 뭐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과연 도움이 됐을까? 많이 찾아오는 만큼 지역의 그 쇼핑객들이 그만큼의 비용을 쓰고 가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하남 스타필드 안에는 레저 스포츠, 음식점 등을 포함해서 심지어 찜질방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요. 예. 결국 대기업에게 배불러주는 그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업체 살리기도 좋고요. 하남 스타필드는 이제 대형 쇼핑몰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축은 받지는 않지만 네. 정기적으로 매월 한 번 또는 두 번 휴무를 정해서 지역 소비 활동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대책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이 들어서서 일단 일자리 창출 문제도 실패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하남시가 볼 수 있는 이득이라면 세수 정도일까요? 물론 지역 경제에 도움은 되죠. 그런데 그 도움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 붕괴로 얻어지는 결과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당초에 이제 하남 스타필드가 유치되고 나서는 지방세가 약 한 400억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홍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하남시청 세무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정확한 통계는 이제 한 1년이 지나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30억 원을 전후해서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남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개장한 지 한 달 조금 더 지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섣불리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일자리든 경제 창출이든 세수든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하남시 또는 시의회 그리고 쇼핑몰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상생 방안을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하남시에 이제 유연한 개입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기업 하남 스타필드가 하남에 들어오면서 하남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연구해서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 문제, 상권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입점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됐어야 되는 것인데 네네.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쇼핑몰은 이미 개장을 했고 그렇다면 하남시나 쇼핑몰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사실 분명해집니다. 그저 시간 문제로 치부해선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속한 대응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하남시 의회 오수봉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